리큐에게 물어라. 그 마무리는 이야기. 와비의 자취. 제자들의 품모. 리큐의 죽음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그의 제자들의 메마른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다회에서 피어오른 향기는 단순한 공기의 파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큐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미학의 정수이자 권력의 칼날 아래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의 굳건한 신념이었습니다. 리큐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와비 정신은 이제 제자들의 피와 살이 되어 각기 다른 빛깔로 세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내면의 우주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리큐의 미를 재창조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리큐의 문화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3명의 존재는 유독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그림자를 쫓기보다 스승에게서 얻은 빛으로 자신만의 길을 밝힌 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후르타 오리베. 그는 한때 거친 무사였고 칼과 전쟁터의 피냄새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질은 날카로웠고 다도에 임할 때도 거침없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리큐의 다실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스승의 고요하고 절제된 와비에서 일종의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리큐는 오리베의 내면에 숨겨진 파격과 자유로운 영혼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오리베에게 완벽하지 않은 것의 미, 즉 의도적인 비대칭과 일그러짐 속에서 피어나는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리베의 손에서 빚어진 다기들은 마치 격렬한 전투의 흔적처럼 때로는 거칠게 깎이고 일부러 비틀어진 형태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력과 함께 틀에 갇히지 않는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제게 완벽한 원이 아닌 비스듬히 놓인 타원에서 더 큰 움직임을 보라 하셨지. 무릇 인간의 삶도 그러하오. 넘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법. 내 다기에는 삶의 우연과 투박한 진실이 담겨야 하오. 오리베는 리큐의 와비를 계승하되 거기에 자신만의 히즈미는 왜곡되거나 비틀어진 것의 미입니다. 히즈미를 더했습니다. 그의 다도는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다기 하나하나에 자신의 강렬한 개성을 불어넣었고 이는 후대 일본 도예에 혁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리베의 다실은 때로 예측 불가능한 배치와 자유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항상 리큐가 가르친 일기일회의 정신, 즉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차 한 잔은 격렬한 삶의 파도를 헤쳐온 이들에게 역동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평화를 찾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고보리 엔슈였습니다. 그는 교토의 명문가 출신으로 뛰어난 학식이 겸비된 지성이었습니다. 그의 다도는 리큐의 엄격한 와비 정신을 따르면서도 거기에 기레이, 즉 깨끗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미했습니다. 엔슈는 리큐의 미학을 단순한 감각을 넘어 이론과 질서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다실은 절제된 공간 미학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마치 잘 짜인 한 폭의 그림처럼 모든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차 한 잔을 내는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피어나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닭에는 섬세한 선과 균형미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남아있는 여백의 소리를 들으라 하셨소. 저는 그 여백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다듬어 보는 이의 마음속에 고요한 아름다움을 심고자 하오. 엔슈는 리큐의 다도를 단순한 실천을 넘어선 학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다도뿐만 아니라 건축, 정원 조성, 회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리큐의 미학적 원칙을 접목했습니다. 그 결과 엔슈류 다도라는 독자적인 유파를 창시하며 리큐의 와비 정신이 당대의 상류사회와 지식인 계층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그의 차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친 이들에게 정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적인 위로와 평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익명의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큐의 다시를 드나들며 가장 가까이서 스승의 일상을 지켜보았던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이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큐가 아침마다 직접 찻잎을 따고 맑은 물을 끓여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듯 차를 다리던 그 소박한 행위 자체에서 와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리큐가 권력의 정점에서조차 잊지 않았던 일상 속의 겸손함을 이 익명의 제자는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스승의 죽음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름난 다실도 값비싼 닭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판에서 딴 찻잎과 맑은 샘물, 그리고 흙으로 빚은 투박한 찻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를 다려 이웃과 나누고 힘든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의 차에는 오직 진심과 나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리큐가 강조했던 평범함 속에 진실된 아름다움을 가장 순수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은 리큐의 와비 정신이 권력과 명예를 넘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살아 숨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차 한 잔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리큐의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파격적인 예술로, 어떤 이는 체계적인 이론으로, 또 어떤 이는 가장 소박한 일상의 실천으로 리큐의 와비 정신은 그들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명력을 얻었고 마치 뿌리 깊은 나무에서 뻗어나가는 수많은 가지들처럼 일본 문화의 곳곳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리큐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며 수많은 이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아름다움의 길을 열어주는 시작이었습니다. 리큐에게 물어라. 향합의 여정. 시간을 담는 그릇입니다. 리큐의 다도 철학이 제자들의 손에서 각기 다른 꽃을 피우며 퍼져나갈 때 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다시를 감돌았던 노규 향합은 또 다른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월의 순수한 사랑과 리큐의 꺾이지 않는 신념이 응축된 그 작은 향합은 단순한 도기의 물질적 존재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있는 전설이자 침묵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큐가 할복한 후 히데요시는 그의 닭이들을 몰수하고 파괴하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값비싼 닭이들이 산산조각나고 화려한 다실이 불태워지는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노규 향합만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향합 주변에서 알 수 없는 한기와 함께 기이한 슬픔을 느꼈다고 증언했고, 어떤 이는 향합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빛이 자신을 압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히데요시조차 그 향합에 담긴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감지했는지 결국 노규 향합은 다른 파괴된 닭이들과 달리 무사히 그의 거대한 창고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신성한 힘이 그 작은 그릇을 보호하는 듯이. 창고의 어둠 속에서 노규 향합은 수십 년의 시간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밖으로는 시대의 경랑이 몰아치고 권력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향합은 고요히 그 자리에서 시간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거미줄이 얽히는 동안에도 그 투박한 녹색 빛깔은 변함없이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도요토미 가문의 시대가 저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히데요시의 창고를 정리하던 한 이름 없는 하인이 우연히 먼지 쌓인 나무 상자 속에서 노규 향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향합에 투박하면서도 묘하게 이끌리는 기운에 홀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향합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영혼을 울리는 듯한 깊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은 하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잊고 지냈던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향합의 역사적 가치를 알지 못했으나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삶보다 더 오랜 이야기를 품고 있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자신의 집에 보관했습니다. 노규 향합은 이제 권력자의 손을 떠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향합은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한때는 농부의 단칸방에서 겨울밤의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벗이 되었고, 또 다른 때에는 한 젊은 여인의 화장대 위에서 고단한 삶의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향합은 시대의 경랑과 사람들의 희로애락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며 수많은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침묵 속에 조용히 품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향합의 유래를 알지 못했지만 그 투박한 질감과 오묘한 빛깔에서 알 수 없는 유연과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향합은 그 자체로 와비의 정신을 구현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메이지 시대에 이르렀을 때
노규향합은 한 고미술 상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향합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날카로운 직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향합이 지닌 오래된 이야기들에 매료되어 그 유구한 역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고문서와 옛 기록들을 뒤진 끝에 상인은 마침내 이 투박한 향합이 센노 리큐의 마지막 유품이자 조선 여인 이월이 남긴 보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향합은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노규 향합의 존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리큐의 정신과 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다시금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향합은 이제 단순히 역사적 유물을 넘어 리큐의 다도 철학, 순수한 미에 대한 그의 굳건한 신념,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수뇌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향합을 보며 리큐의 삶과 그의 고뇌, 그리고 그가 남긴 깊은 메시지를 되새겼습니다. 마치 향합 자체가 리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이. 현대에 이르러 노규 향합은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한 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합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은 향합의 유리관 앞에서 시간을 잊은 채 서 있습니다. 향합은 더 이상 향기를 내지 않았지만 그 투박한 외형과 깊은 녹색 빛깔 속에서 리큐의 고요한 정신과 2월의 은은한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시간을 담아온 아름다움이 영원히 피어나는 듯합니다. 노규 향합은 시대를 넘어선 불변의 미학을 증언하며 영원히 살아있는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리큐에게 물어라.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물음, 영원한 차. 리큐의 마지막 향기가 다시를 떠나 세상으로 퍼져나간 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영원한 질문을 후세에 던진 가장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리큐에게 물어라 라는 물음은 이제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에 던져지는 존재론적인 물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리큐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미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결하게 싸울 수 있는지를, 조선의 여인 이월과의 순수한 사랑이 그의 다도 철학의 깊은 근원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의 징표인 노규 향합이 시간을 넘어 변치 않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향합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큐의 영혼이 응축된 살아있는 기록이자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실된 아름다움에 대해 묻는 존재였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꾸밈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존재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오. 우리는 또한 리큐의 제자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한 스승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양한 빛깔로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는지를, 파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연 후르타 오리베, 엄격한 질서 속에서 우아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고보리 엔슈, 그리고 이름 없이 일상 속에서 가장 순수한 와비를 실천한
익명의 마을 사람. 그들 모두는 리큐가 남긴 와비 정신의 다양한 얼굴이었고 그 정신이 결코 하나의 형식에 갇히지 않는 생명력 있는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리큐의 와비 정신은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요한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명상적인 예술,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리큐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의 다도는 단순한 차 마시는 행위를 넘어 삶의 태도이자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깊은 철학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리큐에게 물어라 이 물음은 리큐가 살았던 시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고난과 마주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야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리큐는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차 한 잔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 답은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찾아야 할 과정 속에 있습니다. 리큐는 떠났지만 그의 차는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차 한 잔에 담긴 그의 고뇌, 그의 사랑, 그의 신념, 그리고 그가 남긴 고요한 아름다움은 시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리큐에게 물어라.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삶의 차입니다. 여러분, 리큐에게 물어라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 즉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어떻게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센노 리큐의 삶과 그의 다도 철학, 이월가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노규 향합이 품고 있는 수백 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고요한 차 한 잔의 위로와 함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